동생들 안녕. 취준신당의 찰스 형이야. 오늘은 사실 형이 찍는 시점이 그 설 연휴에 찍는 건데 그 막 취준에 대한 뭐 어려운 얘기 이런 것보다 심각한 얘기, 팁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냥 형의 개인적인 커리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고, 형이 옛날에 두산중공업이라는 대기업에서 나와서 스타트업이라는 것을 옮기게 됐는데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거든.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뭐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으로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신입 레벨의 어떤 동생들한테도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혹은 또 그런 곳에서 이직을 고민하는 뭐 이제 첫 번째 이직, 두 번째 이직을 고민하는 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들려주려고 하고, 뭐 어떤 팁에 대한 얘기는 아니니까 좀 편하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 형이 두산중공업에 들어간 거는 10년 말이었거든. 그래서 대충 실제로 이제 회사 생활을 딱 7년을 꽉 채우고 이제 나오게 됐어. 근데 처음에 한 4년 반 정도는 두산중공업 재무팀에서 자금팀이라는 곳에 있었고, 자금팀에서는 주로 뭐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리고, 그 빌린 돈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일반적인 현금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뭐 이런 업무를 주로 했었어. 그래서 그걸 한 4년 반 정도 하다가 뭐 전사 전략기획팀이라는 곳에서 CEO 비서 일을 한 1년 정도 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한 1년 반 정도는 이제 두산중공업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사업부 중에 하나의 전략팀 안에서 전략 업무를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됐거든. 네, 형이 퇴사를 사실은 나름대로 그 안에서는 뭐 동기들 사이에서나 아니면 뭐 선후배들이 다 되게 잘한다, 찰스 잘한다, 찰스 잘한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듣고, 형도 그 안에서 인정받으면서 되게 재밌게 일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형 성격이 뭐 대기업이 사실 좀 딱딱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상명하복적인 조직이나 너무나 조직이 눈치를 보는 게 많다거나 이런 뭐 단점이 있다면 있겠지만, 형은 개인적으로 그런 거에 되게 적응을 잘하는 편이었거든.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딱히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고 있었어.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해 2017년 한 해 동안 사실은 거의 1년에 걸쳐서 반년 넘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간다면 어디로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2017년 말에 이직을 하게 되었고, 현재 원티드라는 HR 관련 스타트업 채용 플랫폼 회사에 오게 되었는데, 그 형은 일단 고민이 했었던 건 세 가지 이유였었어. 형 첫 번째 이유는 성장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당시에 두산중공업의 사업 환경이 여러 가지로 좀 악화가 되고 있었어. 그래서 당연히 이제 외부적인 사업 환경이 악화되니까 조직 안에서의 분위기도 되게 좋지 않잖아. 그렇다 보니까 뭐 뭔가 막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뭐 공격적인 목표를 세운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큰 성장을 위한 목표를 세운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목표를 덜 손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논의들이 많이 집중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역시도 사실은 재미없는 일, 사실 좀 딱딱한 일, 좀 변명에 가까운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뭔가 계속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형이 개인적으로 되게 강한 편인데, 그런 것들이 조직 안에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고, 당시 딱 그때는 아니지만 그 형이 비서 역할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다른 자회사로 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어떤 경험했던 게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당시 뭐 두산중공업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의 회사였는데, 거기 뭐 사실은 우리 적자인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제 막 적자 상태를 벗어나서 적자를 당시엔 여전히 적자였고 아직 흑자 전환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 근데 하지만 엄청나게 큰 적자 폭을 줄여나가고 매출이 올라가는 그 사람들의 표정이 두산중 훨씬 더 큰 규모의 사업을 훨씬 더 큰 흑자를 내면서 운영하고 있는 두산중공업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차 있는 거야. 그 이유를 가만 생각해 봤더니 이게 법인의 크기나 적자 흑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이구나. 과거의 나보다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가 나아질 거라는 모습에 계속 사람들이 자신감도 가지고 에너지를 얻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 근데 그 모습이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 그래서 성장하는 조직에 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성장하는 조직으로 날 옮기고 싶다. 근데 사실은 뭐 당연히 두산중공업 성장할 건데 현재 너무 좋지 않잖아. 근데 이런 중공업이라는 게 사이클이 되게 이렇게 길거든. 그 폭이 크거든. 그래서 사실은 형이 가장 열심히 일할 30대, 40대 동안에 어찌 보면 내가 그 사이클을 맛보고 싶은데, 어쩌면 내가 가장 열심히 일하는 그 기간 동안은 성장에 큰 모멘텀이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 두산중공업이 뭐 망한다 이렇다기보다는 내가
그 기회, 즐겁게 성장을 추구하면서 하는 기회가 나에게 오지 않으면 어쩌다 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던 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그런 게 있었어. 어찌 보면 뭐 유산중공업이라는 그룹에서 잘 나가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지. 근데 그분들도 결국에는 뭐 형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뭐 대기업이 안정적이고 뭐 한다 하더라도, 잠깐만,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뭐 아주 길게 보면 정년이 55세 정도였나? 정년 제도는 잘 모르고 보통 50 그 정도의 회사를 떠나시는 경우는 많이 봤었어. 그래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뭐 임원이 되고 뭐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다 회사를 떠나시는 걸 보고, 근데 사실은 요새 55세 회사 떠난다고 봤을 때 그 이유도 엄청나게 시간이 길잖아. 근데 그때 예를 들어 새로운 조직에 뭐 서 받아주기는 어렵잖아. 그때 뭐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한다 하더라도 길어봤자 3, 4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55세 이후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자기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뭐 자신의 스킬일 수도 있고 자신의 뭐 사업체일 수도 있고, 뭐 하다못해 뭐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듯이 뭐 자신의 조그만 가게일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근데 막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려서 망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 전까지는 다 조직 안에서 일을 해봤잖아. 그래서 조직 안에서 내 펑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만 그게 자그마한 일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해본 경험은 없으니까, 어찌 보면은 본인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처음으로 55세 때 해보려고 하면은 잘 못하고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그 나이 때 차렸던 회사들이나 뭐 요식업들이 쉽지 않게 당연히 망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인생을 길게 봤을 때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 내 것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기업을 가는 것보다 좀 더 작은 조직에서 정말로 뭐 지금도 내가 뭐 언티드라는 곳에서 내 모든 업무를 내가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의 형의 위치에서보다 더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하거든, 관여를 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더 많은 부분에 관여를 하는 경험들을 많이 해봐야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뭐고 내가 진짜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고, 그래서 뭐 내가 내 거를 할 때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있고 이거는 누군가의 도움을 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해보면서 장기적으로는 내 것을 할 수 있는 환경, 뭐 그래서 그게 꼭 또 다른 스타트업을 만들겠다, 뭐 사업을 하겠다, 뭐 요식업을 하겠다, 뭐가 될지는 아직 형도 계획이 없어. 근데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뭔가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나오게 됐어. 또 하나는 사실은 이거는 공채로 대기업 입사한 사람들은 많이 고민하는 부분일 거야. 사실은 대기업에서 다른 대기업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형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선택지는 하기 싫었어. 왜냐하면은 이게 대기업으로 신입으로 들어간다는 거에 가장 큰 메리트인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그 회사 안에서 동기라는 것이 생기고, 당연히 그런 동기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선배 후배 조직 안에 들어가서 되게 얼리 스테이지에서부터 그런 어떤 기수라는 개념 속에서 내 동기들이 여러 펑션에 흩어져 있고 내 선배들, 후배들과 함께 코워크를 하면서 조직 안에서 커가는 것이 이제 대기업 신입으로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다른 대기업에 이제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는 거는 사실 그 메리트가 다 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형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메리트가 사라져서 다른 대기업으로 가느니 차라리 남아서 그 메리트를 누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사실은 당연히 이직을 할 때 다른 대기업에 형이 원래 했었던 재무 업무나 전략 업무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지 않겠냐는 제안도 많이 받았었지만, 사실 그거를 선택하지 않았던 건 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저울질을 했었던 거지. 근데 이 저울질은 누구나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형의 선택이 맞았다 이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동생들도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내가 더 중시해, 나는 이게 더 좋아 보여, 저게 더 좋아 보여, 이건 다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형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저울질을 했고, 그래서 성장의 기회를 찾는다는 측면, 그리고 내 것을 뭔가 만든다는 측면, 그리고 다른 대기업에서 이제 공채의 메리트를 못 느낀다면 다른 대기업 굳이 갈 필요 없겠다, 이 세 가지를 좀 묶어서 형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거든. 사실은 여러 개의 또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형이 원서를 내서 막 이력서 쓰고
면접을 본 과정도 있었고, 또 형이 먼저 오퍼를 받아서 고민을 해본 적도 있었는데, 또 그런 이야기들은 이번 영상이 아니라 다음 영상에서 또 따로 또 뭐 어떤 식으로 이직을 준비했고, 어떤 포인트에서 고민을 했고, 어떤 식으로 또 선택의 기준을 잡아서 현재 위치에 오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영상에서 들려주도록 할게. 그래서 형이 해왔었던 고민이 보통 3년, 5년, 7년 차에 이직을 많이 한다고들 하잖아. 형도 7만 7년이 되는 시점에서 좀 이직 고민을 시작해서 7년을 꽉 채우고 8년 차가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직을 했는데, 어찌 보면은 모두 다 겪는 그런 고민의 일부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뭐 꼭 형 개인의 스토리라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겪는 그런 고민들이니까, 어찌 보면은 그런 고민들을 지금 현재 취직을 준비하는 첫 취직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아, 내가 언젠가 3년, 5년, 7년 뒤에 저런 고민을 나 역시 하겠구나. 저런 것들을 참고해서 내 현재 선택에 반영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현재 내가 3년, 5년, 7년 그런 여러 가지 이직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아, 그래. 나도 저 친구처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참고가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커리어를 결정할 때, 그리고 취업을 준비할 때, 이직을 준비할 때, 뭐 도움이 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형 얘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하고, 형은 꼭 취업이나 면접, 이력서, 자소서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 또 다른 팁들, 다른 썰들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 동생들, 안녕!